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6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다시 할게요.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저 이정일입니다. 예, 이제 막 입에 안 붙지. 종편 모니터 담당자가. 네, 살짝 방송 어색하네요. 모니터. 네. 나는 더 웃긴 게 어제 우리 선희 씨가 방송을 처음 했잖아요. 네. 근데 선희 씨가 한 방송을 들었는데 빵 터졌어. 자기가 자기 소개를 신문 모니터 네, 활동가 조선이래. 아니 자기가 저기 신문 모니터 활동가인 줄 알고 있나 봐 지금. 방송 모니터인데. 네, 제가 그래서 어제 퇴근하면서 듣다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 이렇게 담당이 바뀌었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무처에 많은 일이 일어나는 다들 지금 카오스 시대를 지금 맡고 있어. 모니터계의 카오스. 아니, 선 씨가 중간에 듣다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떡하냐고. 제가 왜 신문 모니터라고 했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고 멍했으면 어제 당황했으면 그랬겠어요. 네. 저도 들으면서 웃었어요. 그런데 반응은 아주 좋더군요. 네, 역시. 참 잘하시던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안 나와도 되지 않을까. 자기는 보고 종편에 나와야 되지. 종편은 종편대로 또 열심히 털어주셔야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종편이 또 나와줘야 됩니다. 선 씨는 제가 편집하기에도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아, 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종편 이야기인데요. 참 이 보고서 한번 쓰기 정말 겁나 어려운 보고서입니다. 이게 참 티도 안 나는데 하면 별로 섹시한 것도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일하려면 이게 거의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한 달은 걸리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하려면은. 이거는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하나하나 손으로 세야 하는. 그러니까. 그쵸? 근데 제가 예전에 사실 처음에 민원연이 그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나가서 그때 했던 약속이 뭐였냐면 패널 분석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편에 나오는 패널들 중에서 진짜 막말 1위,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몇 위 막 이렇게 정말 조목조목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해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겠다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내용 위주로 이야기를 하지 이 패널 개인이 어느 방송에 얼만큼 나가는지 이렇게 패널을 분석하는 게 너무 일이 손이 많이 가서요. 이걸 매번 못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계속 바빠서 못하다가 이번에 또 이 인턴 대거 들어오는 그 날에 한 2주간의 텀을 이용하여서 인턴들께 특별히 부탁을 다시 또 드려서요. 이번 패널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 패널 분석은 그동안 패널 분석 보고서를 거의 봉우 씨가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종편 모니터 담당자가 된 동준 씨가 이 어려운 일을 첫 번째로 맡아가지고요. 시작하자마자. 아주 맞자마자. 머리에 쥐가 났을 겁니다. 제가 엑셀과 한 3번 정도 싸웠어요. 네, 동준 씨가 화내는 거는 처음 봤어. 아, 진짜요? 막 하면서 에이씨 막 이런 소리고 이 봉우 씨는 수시로 하는 소리잖아.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저희가 정확하게 통계를 내드려야지. 네. 안 그러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죠. 네. 아이고, 그래서 고생하셨네. 내가 다 옛날에 나를 보는 듯 했어요. 내가 예전에 혼자서 저도 이걸 했잖아요. 막 인턴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르바이트생 데리고 했는데 누가 뭐 하나 띄어쓰기 잘못하고 뭐 입력 잘못하면 안 맞아요. 그럼 막 울어 막 자다가 막 잠을 못 자고 한 4시까지 일을 하다가 마감은 됐는데 얼마나 화가 나. 이게 저는 뭐 한겨레나 이런 데 자료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 진짜 막 욕 나오고 막 그럽니다. 진짜 운전하다 욕하는 거는 욕도 아니에요. 어떤 막 이러면서 나 혼자 막 그렇게 힘들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원연 종편 모니터 동네 한 바퀴 특집.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윤종신의 동네 한 바퀴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는 물론 굉장히 슬픈 이별 노래입니다. 네. 네. 헤어지고 나서 이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추억을 약간 회상하는 뭐 그런 노래인데
오늘 동네 한 바퀴를 가지고 온 이유 사실 제가 동요 동네 한 바퀴를 가지고 올까도 고민을 했는데 그러게요. 저는 CBMS에 네. 내가 지금 제가 동네 한 바퀴 이거 생각했지. 네, 그렇죠. 네. 동네 한 바퀴라는 노래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근데 동네 한 바퀴를 다 도는 패널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동네 한 바퀴를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간만에 동네 한 바퀴를 저희가 다 돌면서 집집마다 누가 나오는지를 다 찾아봤습니다. 아유,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분석한 이 프로그램하고 채널들은 종편 4사 기본적으로 당연히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YTN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18개의 프로그램이 나왔는데요. 아이고. 네, 18개 프로그램이 어떻게 선정이 됐느냐. 일단 저희가 시사대담을 주요로 보기 때문에 사건 사고를 주로 다루는 JTBC 사건 반장, 네. 또 TV조선 사건 파일 24 이런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뺐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외를 했고요. 네. 다만 MBN도 비슷한 포맷이 있어요. 뉴스파이터라고. 근데 이거는 시사와 사건 사고를 또 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말 프로그램들은 이 JTBC하고 TV조선은 주말에 하는 대담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반면에 채널A하고 MBN 같은 경우는 또 주말에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말 프로그램들은 좀 공평하게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YTN 같은 경우는 패널 대담이 있는 경우 그 꼭지를 한정으로 해서 패널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출연자들의 직업군을 다 분류를 했어요. 직업군을 분류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네임스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막에 나오는 그렇죠. 네. 네. 이 사람이 뭐다라고 이 프로그램에서 알려주는 네, 이름과 네, 함께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언론인, 교수, 정치인, 연구소, 평론가, 단체 대표, 기타 이렇게 8개의 항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한 명이 다른 네임스퍼를 달고 나온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전체 통계에서 가장 많이 달고 나왔던 네임스퍼로 통일을 했고요. 그래요? 네, 다만 정치인 같은 경우 한 번이라도 정치인으로 분류가 된 경우는 이걸 다 정치인으로 똑같이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 변호사가 실제로는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자유한국당에 무슨 역할을 맡고 있다고 나왔는데 타 방송사에서는 그냥 변호사로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다 정치인으로 네, 정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 프로그램 자체가 JTBC, TV조선 채널A는 3개예요. 3개가 나왔고 MBN이 5개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MBN이 많네. 네, 그리고 YTN은 4개가 나왔어요. 근데 YTN 같은 경우는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들만 지금 저희가 넣은 거기 때문에 네. 4개 프로그램 이외에도 당연히 뉴스 프로그램 더 많습니다. 그런데 종편 같은 경우는 이건 완전히 패널들 불러놓고 대담만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은 제외했잖아요. 그럼 이게 평일 단위로 매일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몇 개인가에 지금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네. 근데 JTBC 같은 경우는 뭐 원래 기존에 2개였는데 뉴스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중간에 4월 12일에 폐지가 되고 세대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3개로 잡힌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1일 단위로는 2개인 거죠. 그리고 TV조선 채널A는 3개. 근데 MBN이 무려 5개예요. 하루에 5개씩 이 시사대담 하는 프로그램 패널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있는 거면 지금 5개씩.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대단, 진짜 어떤 면에 진짜 대단. 그리고 이 약간 JTBC 같은 경우는 흐름을 지금 바꿔가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게 뉴스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이 다른 방송사에서 하는 대담 프로그램이랑 비슷했어요. 패널 불러놓고 떠드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정치 시사 사안 가지고. 네. 근데 이걸 폐지하고 세대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는데 이 프로그램 다른 게 뭐냐? 20대, 30대, 40대, 50대, 나이대별로 네, 50대 이상, 뭐 60대 이상 이렇게 해서 패널 한 명씩 불러요. 이렇게 해서 세대별로 주제를 가지고 다 같이 토론하는 거거든요. 약간 포맷이 바뀐 상황이에요.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네. 세대 공감도. 네. 그나마 훨씬 네. 다양하게 뭔가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저희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모니터 인턴 분께서도 이 프로그램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평가를 지금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그 시사대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남성이고 한 그렇죠. 50대 이상 맞습니다. 뭐 이렇게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또 세대별로 부르고 세대별로 부르는 중에서도 청년 세대가 특히 나오다 보니까 이슈들이 굉장히 좀 톡톡 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사실 JTBC 뉴스 현장이 너무 타사랑 너무 차별성이 없다.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나. 그러니까 JTBC가 보통 다른 것들은 좀 약간 차별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종편 같다라고도 생각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종편이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인 그 종편 라인하고 하는 행동이 똑같다. 뭐 출연자도 별로 그렇게 더 뭐 다르지도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프로그램을 바꿨다니 뭐 그것도 마음에 드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정말 뚜껑을 딱 열어서 자 이번 분석에서 가장 많은 출연 횟수를 보인 직업군이 누구였는지 까봅시다. 제 예상은 네, 한번 맞춰보시죠.
정치인. 네, 땡이고요. 변호사. 변호사? 땡입니다. 아, 뭐지? 그건 뭐지? 종편이 옛날에는 이 변호사 정치인도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비판을 엄청 받았어요. 사실 평론가, 변호사,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정치인은 정파적인 색깔을 당연히 띌 수밖에 없고 그렇죠. 평론가, 변호사는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막 나와가지고 백화점식으로 막 그건 그래요, 이건 이래요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욕을 먹으니까 종편이 변화를 꾀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애들을 넣자. 그래서 자사 기자를 막 투입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번 통계에서도 수치를 내봤더니 언론인이 1등을 했어요. 언론인이 저희가 전체 출연 분석을 한 횟수가 3016회였는데 그중에서 912회였습니다. 이게 수치로 환산하면 대략 한 30% 정도예요. 네. 3분의 1은 언론인이 나온 겁니다, 지금. 이거는 예전하고 완전히 네, 달라졌네요. 흐름이 진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언론인으로 거의 지금 넘어온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사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특히 JTBC, TV조선이 이 언론인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JTBC는 수치로 환산하면 대략 54%, TV조선 49%예요. 여기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언론인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모니터 대상 이 분석 대상 프로그램에 JTBC는 정치부 회의가 있고 TV조선은 보도본부 한 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 잘 생각해 보시면 포맷이 다 자사 기자만 나오는 포맷이에요. 그러네. 출연자가 전부 다 자기 특히 기자들. 보도본부 한 라인 같은 경우는 물론 뭐 패널도 나오긴 나옵니다만 대부분의 패널이 언론인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 언론인이 그리고 이건 1일 단위로 하다 보니까 매일 5명씩 그러네. 언론인이 출연하는 거잖아요. 수치가 이래서 이렇게 높아졌구나라고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언론인의 흐름에 합류하지 않은 방송사가 있습니다. YTN인데 YTN 같은 경우는 전체가 341회였어요, 출연이. 근데 그중에서 언론인이 31회, 약 9%밖에 안 됩니다. 언론인 비중이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YTN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런 뻔한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뉴스 안에서 뉴스를 하다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대담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전문가를 부르려고 한다거나 혹은 정파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자사 기자가 나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인의 비중이 좀 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을 차지한 것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정치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정치인이 539회를 기록해서 약 18%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많이 나오는 직군 변호사도 532회 똑같이 18% 정도였어요. 비슷하긴 한데 언론인이 좀 올라갔고 맞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한 것 같네요. 근데 언론인은 프로그램의 특성상 그런 것 같고 사실은 변호사는 영원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요. 변호사는 영원하다. 어디든지 나옵니다. 정치인과 변호사 영원하다. 그렇죠. 종편 최고의 스타들이다. 네, 그리고 또 많았던 직업이 교수였습니다. 네. 교수도 약 16%. 그래서 이 세 직업군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뭐 교수는 뭐 어떻게 보면 전문가 인터뷰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네. 하니까. 교수는 특정 분야에서는 전문가로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교수도 굉장히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한 명의 교수를 안 쳐다놓고 이 사안 저 사안 다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그럴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늘 있어왔던 언론인과 정치인 사실 이게 기존에는 정치인과 변호사에게만 마이크를 주는 그렇죠. 거였는데 좀 흐름이 바뀌어서 언론인, 정치인, 변호사, 교수한테만 지금 마이크를 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시민을 잘 대변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네. 여전히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 저희가 너무 비판을 많이 해서 자기네 언론인들을 많이 출연시키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사실 좀 자사 들더라고요. 기자가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를 처리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 논란이 돼도 사실 자사 기자니까 자기들이 네, 있으니까 그렇죠. 뭐. 뭐 알아서 우리가 처리할 알지 수도 뭐. 있고. 뭐 이런 식의 해결법이 있으니까. 네, 문제를. 그래서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눈에 띄는 수치는 MBN이 변호사를 엄청나게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요? MBN은 여전히 변호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 통계에서도 변호사가 가장 많았어요. 변호사가 41%를 차지했거든요. MBN 같은 경우. 네. 왜 이렇게 변호사를 선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전히 MBN은 변호사를 좋아하는 흐름이 보였다라는 것도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YTN 같은 경우는 교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교수가 27%를 차지했어요. 네. 그리고 평론가도 굉장히 수치가 높았습니다. 교수와 평론가를 선호하는 YTN의 이 흐름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YTN하고 채널A에서 단체 대표 이 직업군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다가 네. 확인을 해봤는데 이 두 방송사가 단체 대표가 똑같이 많이 나오는데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YTN 같은 경우는 이 여론조사 기관들의 대표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불러요. 대표적으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이사 네. 그리고 박시영 원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이 사람들이 지금 7번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횟수가 많았던 거예요. 이 단체 대표 횟수가 높았던 거예요. 근데 YTN은. 이 사람들을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한 게 이 사람들을 단체 대표라고 하는 게 좀 부적절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 회사 대표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기업의 연합 대표니까. 기업의 대표인데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또 애매한 게 이 사람들이 일종의 전문직일 수도 있어요. 여론조사 왜냐하면 컨설팅이나 네, 여론조사 전문가, 네. 컨설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애매한데 그냥 우리는 지금 단체 대표로 여태까지 쭉 그렇게 구분을 해와서 그냥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만약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나면 한번 쪼개가지고 항목을 조금 쪼갤 네. 필요도 있다. 쪼개서 좀 해볼게요. 총선 가까워지면 엄청 더 네. 많을 것 네네,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네. 네, 그리고 YTN과 마찬가지로 단체 대표가 높았던 방송사가 채널A인데요. 채널A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채널A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가 무려 혼자서 15번을 나왔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 단체 대표 횟수가 높았던 겁니다. 이분 하면 저는 분명히 네, 오산기지 옆에 간첩이 있을 것이다. 근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네, 그분인데. 뭐 우리 저기 오산 기지 앞에 아마 북한의 고정 간첩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네. 유튜브가 이륙하면은 지금 작전하러 나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왜? 언제 어디를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오산 기지에 북한 간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간접적인 근거라도 있으신 말씀이신지요? 그 간접적인 근거는 없고요. 예. 그 오산 기지 활주로 바로 옆에 아파트들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북한이 바보가 아니라면 네. 거기 뭐 한 몇 억만 주 아파트 몇 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매일 창문만 열고 쳐다만 보고 있어도 어떤 비행기가 지금 어떻게 이륙한다는 거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당연히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이분은. 이분이 그리고 이 작년 11월 14일 방송에서 뉴스탑10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는 이 시기에 훈련을 중단했죠. 그리고 병사들에게 전문 교육을 주적관을 없애고 오히려 지금 일본에 대해서 일본을 주적으로 지금 은근히 돌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바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여전히 우리 군 수뇌부를 체포할 계획을 저렇게 세우고 있다. 네.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잠시만요. 일본을 주적으로 바꾸고 오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지나친 발언인 것 같아서. 실제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거짓이라는 네, 게 그래서- 팩트 체크에 나왔죠. 그래서 이게 방송심의위로부터 권고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분 때문에 어쨌거나 심의에서 제재를 받은 거예요. 행정지도. 그러면 채널A가 이런 사람이 못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오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이거를 그때 뭐죠? 김한솔, 네, 김한솔, 망명정부. 근데 이분을 또 네, 인터뷰로 인터뷰를 쓰시더라고. 네, 네. 채널A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건데 야, 참. 이 채널A가 이 단체 대표만 높은 게 아니라 기타 직업군도 타 방송사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근데 왜 높냐면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 모든 권력이 사실은 지금은 최용의 조직지도부장한테 가 있습니다. 네. 최용의 조직지도부장이 당만 진 게 아니라 조직지도부를 통해서 군도 통제하기 때문에 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김영남 최고인민의 상임위원장 귀에다가 뭔 말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귓속말하는 게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네.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귓속말하면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네.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최영애를 견제하는 거 아닌가라고 네.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37회를 나왔어요. 진짜 많이 나왔네. 이 37회 나온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저희가 모니터한 기간에 정치부 회의에 꾸준히 출연한 계속 나온 출연자가 40회거든요. 40회인데 이분 37회 나온 거잖아요. 이분도 그만큼에 걸쳐서 계속 나온 거예요. 거의 직원 수준으로 그렇죠. 나오셨네. 그러니까 거의 고정 멤버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계속 나온다는 건 뭐냐면 채널A가 이 방심위에서 제재를 받건 안 받건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부를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게 딱 패널만 봐도 수치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직업군별로만 횟수를 분류하면 좀 더 세밀한 통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패널 한 명당 몇 번을 나왔나도 세봤어요. 1인당 몇 번을 나왔나를 수치를 낸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냈더니 1등이 당연히 언론인이었어요. 언론인이 전체 출연자가 62명이었고요. 그리고 전체 출연 횟수가 912회라서 1인당 평균 출연 횟수가 14.7회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론인 한 명당 14번 이상씩 나온 거예요. 네, 이 기간 동안에. 거의 저희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기 때문에 2달치를 했는데 2달 동안은 거의 한 명당 14번씩 나온 겁니다. 이런 수치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좀 눈에 띄는 수치가 뭐였냐면 평론가하고 변호사였는데요.
평론가 같은 경우는 전체 이 출연자 수가 18명으로 5위예요. 이 직업군 중에서. 네. 그리고 출연 횟수도 248회로 5위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1인당 평균 출연 횟수를 세보니까 순위가 2위가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명당 출연하는 횟수가 굉장히 높았다. 이건 겹치기 출연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출연자 수는 적은데 네. 1인당 출연 횟수는 높다라는 건 한 사람이 여기저기 다 나가고 있다라는 수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변호사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변호사도 43명이 출연해서 순위로는 출연자에서 4위였고 그리고 출연 횟수는 532회로 3위였어요. 그런데 이걸 나눠봤더니 출연 횟수도 3위였어요. 12.4회. 한 명당 거의 12번 이상씩 나갔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평론가랑 변호사는 나오는 사람만 나온다. 그렇죠. 종편에. 그리고 굉장히 여기저기 자주 나온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동네 한 바퀴 그냥 도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수치 1인당 출연 횟수 가지고는 겹치기 출연은 100%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100%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겹치기 출연만 따로 또 빼서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수치를 내봤더니 변호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변호사가 188%예요. 단순히 쉽게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한 개의 방송에 겹치기 출연하지 않고 나왔을 경우에 나오는 수치는 100%입니다. 그런데 188%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사람이 2개 이상, 2개 가깝게 출연을 할 정도로 수치가 높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지적한 평론가 같은 경우도 167%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둘이 1, 2위거든요. 그리고 3위가 정치인 160%, 4위가 교수 157%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수치도 굉장히 좀 높았다. 왜냐하면 전체로 저희가 평균을 내봤더니 전체 평균이 147%예요. 이분들은 평균, 이 직업군은 평균보다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치로 딱 봤을 때 앞서서 우리가 이 평론가하고 변호인 겹치 출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 수치로 확인해보니 진짜 많이 하네 라는 수치를 확인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언론인 같은 경우 1인당 평균 출연 횟수가 1위였잖아요. 그런데 겹치기 출연 퍼센트는 거의 하위권입니다. 116%예요. 여러 사람이 네. 나왔구나.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이 추측했던 바로 이 한 사람이 정치부 회의나 뭐 TV조선의 보도본부 한라인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계속 나오다 보니 출연 횟수가 늘었다라는 거잖아요. 고정 출연자니까. 그렇죠. 네.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한 프로그램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겹치기 출연은 없고 다만 출연 횟수가 높아지는 이런 식의 흐름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당연히 탑 10이잖아요. 누가 가장 많이 나왔을까? 어떤 패널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 사실 이 보고서의 하이라이트는 여기거든요. 궁금해. 네. 사실 나는 제일 이 데이터를 볼 때 제일 궁금했던 거는 내가 맨날 놀려먹는 4대 천왕 양지열은 요번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저는 안 들어갔을 것 같고. 안 들어갔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최진범 교수는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최진범 교수는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들어갔을 것 같네요. 제가 이 둘에게 좀 많이 놀리거든요. 너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자, 그럼 일단 그 두 패널이 있느냐 없느냐. 네. 두 패널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순위를 내봤더니 누가 1등을 차지했느냐? 김병민 씨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치.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놀랍죠? 바쁘실까. 진짜. 사실 이게 저희가 와, 나 이건 몰랐네. 난 이분이 교수라기보다는 이 패널, 네. 그러니까 방송인이라는 게 직업이라고 봅니다. 세상에. 김병민 씨의 특징이 저희가 패널 통계를 낼 때마다 순위를 계속 올려왔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출연 횟수가 늘어왔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되긴 했지만 2017년도 연말쯤에 이 통계를 낸 거에서는 김병민 씨가 3위 정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1등은 아니었지만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완전히 흐름을 뒤엎고 모든 떴네. YTN까지 통틀어서 1위까지 된 거예요. 아주 떴어. 이분이 무려 68회를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출연 방송사는 TV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방송사에 나왔고요. 5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요. 와. 대단한 겁니다. 68회면 진짜. 2달 동안 68회면 네. 하루에 하나는 그렇죠. 하루에 하나 이상씩 한 거예요. 이거 좀 놀라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도. 네. 아니 주말은 또 뺐다고 그랬잖아. 네, 주말은 뺐어요. 와. 그런데도 68회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2위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이분이 57회를 출연했어요. 네, 이분은 JTBC를 제외하고 4개 방송사에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프로그램 YTN도 나와요? 출연횟수는 4개.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병민, 이현종 씨가 뭐 TV조선, JTBC를 제외하고 4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YTN도 지금 이 사람 불러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야. YTN 이 제대로 된 대담하고 있는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고 3위는 이 PD님께서 이 사람 없을 것이다라고 했던 양지열 변호사가 차지했습니다.
아니 저번에 한번 저희 MBC 진행하시다가 네. 하면서 이제 좀 빠지셨거든요. 그렇죠. 네. 빠지셨다가. 근데 그 MBC를 또 그만두셨기 때문에 양재열 변호사가 52회로 3위를 차지했는데요. 양재열 변호사 같은 경우는 TV조선을 제외한 4개 방송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재열 변호사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 탑10 안에 들은 이 출연자 중에 프로그램 수가 가장 많아요. 아 그래요? 김병민 씨보다 많습니다. 6개를 출연하고 계세요. 대단하죠. 이 통계 기간에 6개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패널들 중에서 김병민 씨가 가장 많이 나왔지만 가장 바쁜 사람은 양재열 변호사일 수도 있다. 여기저기 지금 옮겨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바쁘실 수도 있다. 그런 통계고요. 네. 그리고 4위는 최병묵 이 TV조선 해설위원. 이분이 48회. 그리고 TV조선에서만 2개의 프로그램을 나왔어요. 진행하시더니. 네. 이제 그리고 5위부터 쭉쭉 말씀드리면 5위는 최진봉 교수가 차지했습니다. 아이고 최진봉 교수. JTBC를 제외한 4개 방송사에 나오고요. 4개 프로그램에 등장하셨고 6위는 장예찬 평론가. 그리고 7위부터 10위까지는 사실 이 자사 기자들이에요. 문승진 TV조선 기자, 이루라 TV조선 기자, 신혜원 JTBC 기자, 최종혁 JTBC 기자가 40회로 또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딱 한 개 프로그램에 나와요. 그러니까 네. 하나만 나오죠. 이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론인이 겹치기 출연이 없었고 출연 빈도가 높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이 탑10에서도 흐름이 보이는 게 여기에 등장하는 언론인이 6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근데 6명 중에서 이현종 씨를 제외하면 5명은 다 한 개 방송사에만 나와요. 네. 한 개 방송사에 고정 출연하는 패널들이 언론인, 자사 언론인을 쓰고 있다라는 흐름이 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정말 특징적인 부분은 김병민, 이현종 씨가 여전히 1, 2위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김병민 씨 같은 경우는 68회로 엄청난 출연 횟수를 보였어요. 근데 김병민 씨가 우리가 이걸 돌아보면 김병민 씨의 출신이 이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잖아요. 여의도연구원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최근에는 활동을 안 하냐? 아니에요. 최근에도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문재인 민생 파탄 좌파 독재 2년 집중해부 대토론회 여기에 이 토론자로 참가를 하셨어요. 아니 사실상 자유한국당 사람이에요.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벽하게 자유한국당을 대변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금 68회 그리고 이 TV조선을 제외한 4개 방송사가 5개 프로그램에서 부르고 있다? 얼만큼 자유한국당 얘기를 많이 들려주고 있는지를 이건 반증을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러면 자막에는 경희대 교수로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로 분류를 했어요? 저희도 당연히 경희대 분류했어요. 교수를 분류할 수밖에 그래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그럼요. 그 네임 슈퍼로 하니까. 네. 이분이 만약에 뭐 여의도 연구원 사실 저희는 여의도 연구원이나 뭐 민주연구원도 그냥 연구소로 분류를 했는데 만약에 뭐 이분이 자유한국당 뭘로 달고 나왔다. 그럼 저희가 아마 정치인을 쭉 분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꾸준하게 달고 나오는 게 경희대 개공 교수, 경희대 교수 이런 식으로 달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교수로 분류할 수밖에 이거 없습니다. 옛날에 새누리당 뭐 청년 뭐 맞습니다. 했었는데? 네, 시의원인가 네. 구의원까지 하셨고요. 했어요. 네. 뭐 비례대표도 신청을 하시고 뭐 하셨던 분이에요. 하여튼 이분은 하여간 정당의 색깔이 분명히 있는 분인데 이런 사람을 교수라는 네임스퍼를 달고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출연시키고 있다라는 거는 종편과 이 YTN까지 얼마나 이 정파적인 색깔에서 자유한국당을 택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YTN이 패널을 굉장히 많이 이제 교체했고,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저는 계속 YTN한테 요구하는 게 정말 그 뉴스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그 주제에 적합한 전문가를 그냥 모셔서 그때그때 섭외를 해서 해야지. 종편은 이제 고정 프로그램이 딱 픽스돼 있어가지고 막 거의 백화점식으로 토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YTN이라도 좀 변화해야 된다라고 계속 우리는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 YTN이 패널 많이 바꿨다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근데 김병민 씨까지도 YTN에 나가고 있다는 거는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JTB 채널 A의 고정 멤버라고만 네, 생각했어. 그렇죠. 김병민 씨는. 근데 불직구쇼 아침에.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인지 TV조선은 안 나가나 봐. 그게 옆집이잖아요. 동종업계잖아요. 아하.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제 다른 데는 JTBC, MBN, YTN을 다 나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확인한 것이 출연자의 탑10을 방송사별로도 한번 뽑아봤어요. 네. 방송사별로 누가 가장 많이 나왔나. 그렇게 했더니 확연하게 뚜렷하게 나온 게 뭐냐면 자사 언론인을 엄청나게 쓰고 있다. 이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JTBC는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자사의 기자하고 아나운서고요. 네. TV조선도 1위부터 4위까지가 자사 기자예요. 그리고 MBN 같은 경우도 1위부터 3위까지가 자사 아나운서하고 논설위원, 매일경제 논설위원이었고요. 채널A도 3, 4위가 자사 기자하고 동아일보에 소속된 기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사의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비율이 또 확인이 된 거고요. 근데 좀 신기한 부분이 뭐냐면 채널A인데 채널A는 1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37회 출연한 김정봉 씨예요. 이분이 1위를 차지했어요. 박찬일 교수도 지금 안찬일.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 아이고. 이분도 29회를 차지했어요. 이분도 지금 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엄청나게 나왔대요. 근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인균 씨까지 더하면 이분들이 이 뉴스탑10이라는 프로그램의 세트예요.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거의 시작할 때마다 자꾸 무기 얘기하고 북한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 명을 세트로 불러요. 그래서 이분들의 출연 빈도가 높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김정봉 씨의 37회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김병민 씨가 우리가 채널A 돌직구쇼의 고정 멤버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병민 씨가 35회밖에 안 돼요. 채널A에서. 김정봉 씨한테 진 거예요. 김병민 씨가. 그만큼 많이 나온 겁니다. 지금 김정봉 씨가. 사실 이 북한 문제가 그동안에 이 평화의 기류로 가기도 했고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는 뭐 문제가 조금씩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북한 문제 가지고 이전만큼 세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 방송사 같은 경우도 북한 비중을 좀 줄이거나 다른 얘기, 정치권 얘기를 많이 하거나 하는데 채널A는 여전히 뉴스탑10은 여전히 북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그 전에 그 김한솔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네. 그런 거 보면 확실히 그쪽으로 아예 집중하기로 했나 봐요. 그럼요. 예. 이건 정말 좀 독특한 흐름이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YTN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인의 비중이 낮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많았냐? 평론가와 교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독특하게도 최영일 평론가가 14번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최영일 평론가는 교수로도 나오는데. 맞습니다. 근데 평론가로 더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평론가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2, 3위는 또 교수예요. 김병민, 김영준 이 두 분이 13회로 2위였고요. 공동 2위였고 그리고 이종근 평론가가 또 12회로 4위를 차지했어요. 사실 근데 이 위에 있는 이렇게 4명 있잖아요. 이렇게 4명을 사실상 보수 패널이거든요. YTN이 이렇게 높은 비중으로 보수 패널을 계속 부르고 있다라는 거. 근데 최영일 평론가는 조금 최영일 평론가는 약간 중도와 진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렇게 높은 비중으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을 계속 부르고 있다라는 거. 이건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YTN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론가 교수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탑10 안에 평론가가 4명, 교수가 3명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명이 교수가 평론가였던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부르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었고 또 한 가지 YTN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담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전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우리가 통계를 내본 결과 보수적인 패널이 더 많다는 거는 조금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특징적인 부분은 전체 1위를 차지했던 김병민 씨가 어느 방송사에서도 1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채널A와 YTN에서 2위를 차지했지만 여기저기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해서 합쳐서 지금 1위가 됐다라는 거예요. 골고루 다 한다. 그런 수치로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치인은 또 따로 분류를 해봤어요. 여당과 야당 두 개 중에 어디가 더 많이 나올까? 이걸 한번 내봤더니 전체 이 5개 방송사 전체에서는 야당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298회 그리고 출연자 수는 33명이었고요. 여당은 241회 출연자 수는 2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체 통계를 봤을 때에는 야당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수치는 조금 더 떼서 봐야 하는 것이 이번 통계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TV조선과 채널A가 여야의 비중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거의 50대 50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여당 49, 야당 43, 심지어 여당이 더 많아요. 채널A도 여당 80, 야당 76. 이것도 채널A도 여당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방송사가 유일하게 이 5개 방송사 중에서 유일하게 여당 쪽 패널이 더 많이 나온 방송사였어요. 그동안 미련년이 그렇게 주장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죠. 여야 패널 좀 맞춰라라고. 내용은 몰라도 패널 수라도 좀 맞춰라고 했는데. 근데 이것을 단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방송의 공정성이 보장이 됐느냐?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TV조선과 채널A가 하는 행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정치 있는 비율을 맞춰줘요. 뭐 1대1 맞춰준 다음에 나머지 변호사나 뭐 교수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을 불러서 2대1, 3대1 싸움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또 여당 쪽이 적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지만 정치 숫자만 보면 그렇게 비슷하지만 그렇죠. 적어도 정치인에서는 흐름이 바뀌었다. 이 여야의 비율을 맞춰주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야당 패널을 선호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 방송사 MBN입니다. MBN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야당 104회, 여당 58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네. 근데 이 출연자 수는 또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야당은 14명, 여당은 11명이에요. 출연자 수는 비슷한데 출연 횟수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는 야당 패널들을 부른 사람 부르면서 계속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누차 지적해왔던 프로그램 뉴스와이드에 차명진 씨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이 야당 쪽 패널로 분류가 되는데 고정 출연하다시피 하니까 이렇게 출연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차명진 씨를 뭐 영구 출연 정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리고 JTBC 같은 경우도 출연 횟수가 좀 차이가 났어요. 야당이 27판 27회 그리고 여당이 16번 그래서 한 10번 정도 11번 정도 차이가 났고 YTN도 야당이 48회 여당이 38회 이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근데 이 두 방송사는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났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특히 JTBC 같은 경우는 워낙 정치인을 부른 패널의 비중이 적어요. 43회니까 뭐 지금 보면 MBN은 162회 불렀단 말이에요. 43회거든요. 뭐 이렇게 보면 일단 정치인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이 편차가 나는 것에 있어서 다르게 봐야 하는 각도가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MBN 같은 경우는 야당이 많다. 이거 굉장히 좀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 여야라고 해도 야가 또 자유한국당 혼자 뭔가를 주장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다른 야당하고 또 그렇죠. 다른 결의 이야기 공조를 하는. 해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것도 조금 더 다음 당으로 그냥 확 네. 잘라서 한번 해봐야 총선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당으로 그렇게 하면 또 하나 뭐 드러나는 게 소수 정당의 패널들이 안 나오는 뭐 그런 그러겠죠. 케이스도 나오겠죠. 네. 뭐 최근 들어서 YTN이 녹색당의 신지혜, 네. 신지혜 씨를 부르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요. 나머지 방송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번 분석에서는 없던 분석을 하나 추가했는데 뭐냐면 남녀 비율을 한번 봤어요. 기존에 우리가 느낌으로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중년의 남성 패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느낌으로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거의 수치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저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거의 그렇다고 보고 네. 저는 딱 한 명만 생각이 나요. 동아일보의 조수진 기자. 네, 조수진 기자. 그거 그리고 빼고는 다 노영희 변호사도 굉장히 뭐 많이 나온 케이스지만 그러네. 하지만 뭐 어쨌거나 수치를 내봤더니 남성이 2,385회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출연자는 219명이에요. 네. 그런데 여성은 631회밖에 안 됩니다. 출연자는 57명이에요. 3배가 넘게. 네, 단편적으로 보면 거의 한 3.8배 뭐 이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가 보였고요. 특히 좀 이 문제가 심각했던 방송사가 YTN이에요. YTN은 남성 출연자의 비율이 여성 출연자에 비해서 14.5배가 많았습니다. YTN 남성 출연자가 319회 그리고 89명이 나왔는데 여성 출연자는 22회에 불과했고 8명밖에 안 됐어요. 엄청난 수치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타 방송사도 거의 한 2-3배 정도예요. 차이가 제일 적었던 JTBC가 2배가 조금 넘는 수치거든요. 남성이 262회, 26명, 여성이 125회, 10명 이렇게 나왔고요. 나머지 방송사도 뭐 한 3배, 2배,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대표적으로 뭐 TV조선, 남성 481회, 52명, 여성 123회, 18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배, 3배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게 평균이었는데 YTN은 신기해서 거의 10배가 넘는 15배에 가까운 수치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그러네요. 이 부분은 좀 차이가 났고 그리고 사실 이런 패널의 남성 편중은 진행자에서도 드러나거든요. 전체 방송을 남녀가 같이 진행하는 YTN 제외하고 종편에서 살펴보면 여성 진행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딱 안 떠오르시잖아요. 실제로 2개밖에 없어요. 있긴 있네요. 네, JTBC의 세대공감 그리고 MBN의 뉴스앤이슈 이렇게 딱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남성 출연자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렇다 보니까 이 남녀의 편중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번 통계를 통해서. 근데 지금 제가 이 보고서를 딱 봤을 때 만약에 다른 언론사 기자라면 이 보고서 우리가 지금 8장이거든요. 네. 표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이슈는 사실은 이 마지막에 여성 출연자 빈도수가 너무 차이가 난다. 네. 이게 오히려 더 써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당, 야당 그 패널, 정치인 패널 구성 그게 한 2번째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지열 변호사 그 4대 천왕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건 저의 개인적인 호기심이긴 하지만 김병민 일이 요 정도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되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수치로 확인하니 좀 충격적인 그 여성 비율이 너무 낮다는 거. 실제로 제가 방송에 많이 나가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많이 불려다니는 이유를 저 스스로 생각하건대 여자이기 때문인 것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여성을 출연시키려고 요즘 신경을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방송에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여성의 풀이 없다는 거에 적다는 거예요, 남성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자꾸 겹치기 저도 자꾸 여기저기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봉우 씨라든가 다른 우리 민원연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어도 여성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여성 출연자를 원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현재의 상황이 아직까지는 이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비율이요 남성보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제 또래는 더더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 멀었다. 장기적으로 진행된 사회적 문제가 반영된 점이 있지 않나?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오늘 청년봉사상 기자회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오늘 청년봉사상 제발 좀 폐지하라고 서울 경찰청 이렇게 발음이 안 되네. 경찰청 앞에 가서 기자회견 합니다. 지금 이미 민감용 그 경찰청장이 그냥 유지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좀 더 압박을 하는 기자회견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언론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은 진실을, 진실은 민원연을 부릅니다. 민원연이 있어 언론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큰 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댓글 좀 볼까요? 네, 으째야스카이 님께서 저희 에피소드에 거의 20개의 1,000원씩을 으쩌스까이 이 조선이 우리 데뷔를 위해서 축하하시는 거 아닙니까? 으쩌스까이 이번만 한 게 아니라 에피소드 하나하나씩을 다 1,000원씩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거의 20개 제가 얼핏 세봤는데 20개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깜짝 놀라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SDC1124님께서 쓰신 거를 좀 아까 한참 봤는데요. 저널리즘 제2 무편집본에서 기자들의 평가나 인터뷰를 보고 벽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완전 마피아처럼 동업자 의식과 기자 카르텔 속에 박혀있는 느낌입니다. 왜 내가 송 기자의 태도라든가 말 끊음에 관심을 가질까요? 재미가 없어서입니다. 왜 재미가 없을까요? 내가 관심도 없는 자유한국당 얘기만 물어보니까요. 그런데 기자들은 칭찬을 하고 불만이 있는 국민들을 훈계하니 기자들의 사전에 두 단어가 빠진 것 같아 추가해주고 싶네요. 반성, 사과. 특히 SBS 기자께서 엄청 비판하던데 묻고 싶습니다. 논두렁식의 찐빵소녀, 이재명 조폭 연루설들 사과하셨나요? 당신들은 잊었어도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그날 인터뷰들을 이렇게 쭉 모아왔는데 기자분들 인터뷰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방어적인 그 방어 수준을 넘어서서 칭찬에 가까운 내용이셔가지고 내용이어서 조금 뭐랄까 이건 좀 주책이 없다라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이런 내용은 사실 저도 요즘 들어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제 주변에도 뭐 기자 생활하는 몇몇이 있는데 주변 기자들은 그러니까 뭐 제 주변에 있는 기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주변 기자들이죠. 측근들은 미디어 오늘이나 뭐 혹은 민원연 같이 본인들을 비평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들은 거의 뭐 우리를 팔아서 먹고 살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비판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익숙하지 않겠지만 익숙하지 않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근데 저는 당연히 기자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기자들이 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스스로 뭔가 이 정도의 비판이 쏟아진다면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는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 앞에서는 아유 최장님 그러면서 좀 이렇게 잘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뒷담 엄청나게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래서 제가 아유 당연히 저도 기자를 비판하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좋은 소리 들으면서 또 일을 하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것도 그 별거 그 도 대통령님의 말씀 그 메모를 보면 숙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는 동안 저도 숙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무게도.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고 하는 것처럼 네네. 우리는 언론을 비판하고 하는 거죠. 네네. 자, 미련곰탱님 어제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조선희 활동가에 대해서 쭉 이런 적어줬는데 예전에 이정일 PD님 후임이었던 오초롱 활동가의 목소리가 비슷하다. 집안이든 민원연 내에서든 막내일 듯하다. 처장님의 왼팔이 본래 BW였는데 그 자리를 뺏을 듯 싶다. 다녔던 대학교에서 수석 졸업했을 듯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추측은 사실이 아니지만 네. 네. 대부분 사실이 아니죠. BW는 이 얘기를 들으면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왼팔이고 오른팔이고 제발 내 옆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재환 사건 너무 묻혔네요 라고 하셨고요. 제가 어제 많이 지쳐 보인다고.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고요. 실제로 지치기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좀 주눅이 들었어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때문에 우리 회원 2분이나 나가셨죠. 게다가 제 2분 나가셨죠. 게다가 또 이제 이런저런 요즘 최근에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지치고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도시락으로 신하창조님께서 5,000원을 어제편에 후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우리 조선희 회원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활동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밑에 댓글에도 조선희 활동가 첫방을 너무 기다렸다. 완전 최고다. 앞으로도 기대해야겠다. 처장님, PT님, 이봉우 팀장, 그리고 활동가님들, 인턴분들 모두 사랑한다. 민원장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분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저희 인턴을 하셨던 정선땡 씨. 그래서 그렇구나. 도시락으로 신화창조군요. 그렇죠. 네. 네. 도시락과 신화창조를 보니까 네네. 정선땡 씨가 잘 생활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님, 조선희 활동가님 첫 방송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앞으로 좋은 방송 기대할게요. 제일 웃겼던 건 고이양이 아빠님. 와우 울보 또 선희 활동가 파이팅입니다. 아유 선희 씨가 5.18 가서 자기가 맡은 열사 소개하다가 울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같이 우리도 다 눈물이 나가지고 혼났습니다. 네. 여행은 투어이브님 561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손의 권력은 아직도 너무 세네요. 이게 손이 뭐야? 땡손인데. 땡손이야? 땡손이라고 이렇게 똥손인가? 아니 그냥 조선을 이렇게 하는데 그 조자를 잘못 다르게 쓰셔가지고 받침을 추가하셔가지고 제 생각에 다른 말이 정의가 살아있다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사법 적폐, 언론 적폐 끈끈한 끈을 잘라내기가 일이 어렵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흑토원님께서도 2,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미탈은 내일 또 제가 오늘 홍보 잘한 거 여러분 칭찬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김어준 씨한테 나 오보감별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미디어 탈곡사라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그게 뭐야? 그래서 내 맘이에요. 앞으로 미디어 탈곡사라고 부르세요. 그랬더니 왜? 그래서 미디어 탈곡기라서 그렇지. 그랬더니 그거 오보감별사라고 했는데 이제 미디어 탈곡사라고 불러달라고 민원연의 김은경 사무처장. 네 안녕하세요. 왜 탈곡사죠? 미디어 탈곡기를 들어달라는 의미에서. 미디어 탈곡기라고 하는 팟빵을 저희 팟캐스트를 하고 있어요. 예. 다들 홍보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거 아니면은 이렇게 3분 주는데 나오겠습니까? 자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미디어 탈곡사 김원경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아주 그게 어디예요, 그죠? 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미디어 탈곡기 내일도 계속됩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라인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상상해보세요. 알아서 언론을 긴장하게 만들고 당신이 물어보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어디서나 언론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이것이 민원연이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더 지혜롭고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꿈과 열정을 추구할 더 큰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하니까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언론이 바로 선 사회,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만들어갑니다.